잠재의식의 힘, 조셉 머피. 14장. 잠재의식과 성공적인 결혼생활. 마음의 기능과 힘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남편과 아내의 사이의 마찰은 서로가 마음의 법칙을 올바로 사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 함께 기원함으로써 함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상을 생각하고 생명의 법칙을 연구하고 공통의 목적이나 계획에 대하여 서로 동의하고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즐기며 조화를 이룬 결혼 생활, 그 결혼의 단란한 행복, 그 일체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혼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시기는 혼전이다. 아주 좋지 못한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애당초 어째서 나쁜 상태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 내외 문제의 참다운 원인에 대하여 주목하는 쪽이, 즉 그 문제의 참다운 근원을 찾아내는 쪽이 더 좋지 않을까?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인간의 문제는 어느 경우나 같은 것이지만 이혼, 별거, 취소, 끝이 없는 소송 등 결국 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의식하는 마음과 잠재의식의 기능이나 상관관계에 대한 무지이다. 결혼이 뜻하는 것. 참다운 결혼은 무엇보다도 먼저 정신적인 기초 위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마음으로부터의 것이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마음이란 사랑의 술잔이다. 정직, 진지, 친절, 결백과 같은 것도 또한 사랑의 형식이다. 남편과 아내는 각자가 서로에 대하여 정직하고 진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남자가 돈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자기의 자부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결혼이라면 그것은 참다운 결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실, 정직, 참다운 사랑 등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런 결혼은 코미디이며 사기이며 가장 무도회일 뿐이다. 만일 여자 쪽이 나는 일하는 것이 지긋지긋해요.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면 생활은 보장이 되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 전제가 잘못되어 있다. 그 사람은 마음의 법칙을 바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 그녀의 생활 보장은 의식하는 마음과 잠재의식의 상관관계와 그 응용 방법을 알고 있는지 어떤지에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제까지 이 책의 여러 장에 서술되어 있는 테크닉을 응용하면 여성도 부나 건강에 부족함이 없다. 부는 남편이나 아버지나 그 밖의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찾아올 수 있다. 여성의 건강과 평화와 기쁨과 영감과 지도와 사랑과 부와 생활, 보장과 행복,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것은 남편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여성의 생활 보장과 마음의 평화는 자기 내부에 있는 힘을 알고 자기 자신의 마음의 법칙을 끊임없이 건설적으로 이용하는 데에서 오는 것이다. 이상적인 남편은 어떻게 찾는가? 여러분은 이제 잠재의식의 기능을 알았을 것이다. 그것에 새겨진 것은 무엇이든 실제로 체험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자,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남성의 성질이나 특징을 자기의 잠재의식에 새겨넣기 시작하도록 한다. 멋진 테크닉을 다음에 소개하자. 밤에 안락의자에 앉아서 눈을 감고 긴장을 풀고 몸을 느긋하게 가지고 아주 조용하게 수동적으로 또한 수용적인 태도가 되어 자기의 잠재의식에게 이야기를 걸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지금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지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번영하고 있는 남성을 내 경험 속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이 같은 여러 성질이 지금 내 잠재의식 속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내가 이 같은 여러 성질의 생각을 숨기고 있는 동안에 이러한 것은 나의 일부가 되고 잠재의식적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새긴 법칙이라는 저항할 수 없는 법칙이 있으므로
나는 잠재의식의 신념에 따라서 남성을 맞아들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내 이상을 확신합니다. 잠재의식 안에서 진실로 느끼는 것을 나는 끌어들입니다. 나는 이 남성의 평화와 행복에 공헌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이상을 사랑합니다. 나도 그의 이상을 사랑합니다. 그는 나를 멋대로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으며 나도 그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호 간의 자유와 존경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잠재의식에게 생각을 주입하도록 한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자기가 마음속에서 여러모로 생각한 여러 성질과 여러 장점을 가진 남성을 자기에게 끌어들이게 되어 기쁠 것이다. 잠재의식의 지성은 당신들 두 사람이 만날 길을 열어준다. 이 잠재의식이 저항하지 못하고 또 바꿀 수 없는 흐름인 것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헌신과 협력에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도록 한다. 잠재의식에게 준 이 사랑의 선물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이상적인 아내는 어떻게 찾는가? 다음과 같은 말을 긍정해야 한다. 나는 지금 나에게 가장 적합한 여성을 끌어들입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일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완전히 융합하는 사람의 개성을 통하여 작용하고 있는 신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에게 사랑과 빛과 평화와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여성의 인생을 풍족하고 완전하고 훌륭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또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 여성이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추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즉 그녀는 정신적이고 성실하고 충실한 데다가 정절이 굳은 사람입니다. 그녀는 조화적이고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우리는 서로 저항하지 않고 끌리고 있습니다. 사랑과 진실과 아름다움과 관계에 있는 것만이 내 경험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나의 이상적인 반려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조용히 또 관심을 가지고 찾는 반려자가 바라고 있는 여러 성질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에 상당하는 정신적인 것을 자기의 인품 안에 쌓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하면 잠재의식의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당신들 두 사람을 서로 만나게 해준다. 3번 실수할 필요는 없다. 최근에 어느 여교사가 나한테 말하였다. 저는 지금까지 3사람의 남편을 맞았습니다만 3사람 다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데다가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무엇을 하는 데에도 모두 나에게 주도권을 줍니다. 어째서 저는 이런 타입의 사람만을 만나게 될까요? 나는 그녀에게 2번째 남편이 여성적인 타입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느냐고 물어보자 그녀는 아니요, 물론 몰랐습니다. 만일 알고 있었다면 그와는 결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녀가 첫 실패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였다는 것은 분명했다. 문제는 그녀 자신의 개성에 있었다. 그녀는 아주 남성적이고 오만하였으며 무의식 중에 자기에게 전권을 맡기게 하는 복종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모두 잠재의식적인 동기 거부였다. 그래서 그녀의 잠재의식이 그린 그림은 그녀가 주관적으로 바라고 있는 것을 그녀에게 이루어 주었다. 그녀는 올바른 기도를 채택하여 그 원형을 파괴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다. 잠재의식의 낡은 원형을 깨뜨려라. 지금 말한 여성은 간단한 진리를 배웠다. 그것은 자기가 이상으로 하는 타입의 남성과 결혼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이었다. 그녀가 낡은 잠재의식의 원형을 부수고 이상적인 남성을 자기에게 끌어당기기 위해 사용한 특별한 기도를 소개하자. 저는 제 심성 안에 제가 간절히 바라는 타입의 남성을 만들어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편으로서 원하고 있는 남성은 힘이 세고
다정하고 매우 남성적이고 성공자이며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실합니다. 그는 저와 결혼하면 사랑과 행복을 발견할 것입니다. 저는 그가 이끄는 곳이라면 기꺼이 어디에나 따라갑니다. 저는 그가 저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알고 있으며 저도 그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다정하고 친절합니다. 저는 훌륭한 선물을 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선물이라는 것은 선의와 즐거운 마음과 건강한 몸입니다. 그도 저에게 같은 것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호혜적입니다. 저는 주고 또한 받습니다. 전지전능한 지성은 이 남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잠재의식의 깊은 지혜는 그 격식에 따라서 이제 우리들 두 사람을 대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즉석에서 인정할 것입니다. 저의 소원을 실현하여 주는 방법을 알고 있는 잠재의식에게 이 소원을 넘깁니다. 완전한 대답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녀는 아침 저녁으로 이 기도를 드리고 그 진리를 긍정하고 또한 이 기도로 자주 마음을 충족시킴으로써 자기가 구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대응한 사람이 될 것을 확신하였다. 기도에 대한 응답은 무엇인가? 몇 개월인가 지났다. 그녀는 수없이 데이트도 하고 파티에도 나갔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녀의 마음에 맞지 않았다. 의심이 생기고 동요되고 위태롭게 여겨지거나 흔들릴 때 그녀의 무한한 지성은 그 자체의 격식으로 기도를 이루어 주려고 하므로 근심할 게 조금도 없음을 상기시켰다. 그녀의 이혼 소송의 최종 판결도 내려져서 그녀는 날아갈 듯한 해방감과 정신적인 자유로움을 얻었다. 그 후 얼마 가지 않아 그녀는 진료소에서 접수개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거기서 일하는 의사를 본 순간 이 사람이야말로 자기가 기도하고 있던 남성이라고 느껴졌다는 것이다. 그쪽에서도 역시 곧 그것을 알아챘던 것 같다. 왜냐하면 그녀가 일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그는 그녀에게 프로포즈했기 때문이다. 그 후 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이상적이고 행복했다. 이 의사는 수동적인 사람도 복종적인 사람도 아님은 물론이고 참다운 남성으로서 전에는 축구선수였으며 육상선수이기도 하였다. 또 전혀 어느 종교에도 속해 있지 않았으나 매우 건전한 정신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녀는 기도하던 것을 이루어 놓았다. 왜냐하면 포화 상태에 이를 때까지 그것을 마음속에서 구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녀는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자기의 생각과 일체가 되어 마치 먹은 사과가 혈액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그 생각은 그녀의 일부가 되었던 것이다. 이혼은 반드시 해야 하는가? 이혼은 개인적인 문제이다. 그것은 일반론으로서 다룰 수가 없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애당초 하지 말았어야 할 결혼도 있기는 하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고독한 사람은 결혼을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이혼이 해결의 실마리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혼하는 것이 타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며 적합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혼한 부인이 결혼 생활을 마지못해 영위하고 있는 부인들보다도 훨씬 성실하고 훌륭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내가 상담에 응한 일이 있는 부인의 남편은 마약 상용자이고 전과자이며 아내를 곧잘 때리는 데다가 수입은 한 푼도 없었다. 그녀는 이혼을 나쁜 것으로 배웠다. 나는 그녀에게 결혼이란 마음의 문제라고 설명하여 주었다. 만일의 경우 두 마음이 조화를 이루고 깊은 애정으로 성실하게 융합한다면 그것은 참다운 결혼이다. 마음의 순수한 활동은 사랑이다. 이 설명을 듣고 그녀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다. 아무개가 그대들을 부부로 선언한다고 말하였다고 해서 욕을 먹거나 강압당하거나 얻어맞고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법칙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만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면 가르침을 구하고 답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굳게 믿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의 영혼이 침묵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을 찾아오는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그것은 여러분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있을 때에 말을 걸어온다. 이혼을 강요당하는 경우, 최근에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부부가 이혼하려고 하고 있었다. 나는 이 젊은 남편이 아내에게 버림받지 않을까 하여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는 싫어질 것을 예측하고 또한 아내가 부정을 저지르리라 믿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이 그의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이윽고 그것은 강박관념이 되었다. 그의 마음가짐은 이별과 의혹의 그것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냉담하게 대했다. 그 자신이 가진 상실감이나 변리감 혹은 그 분위기가 두 사람에게 작용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 배후에 있는 마음가짐에 따라서 하나의 상태, 즉 행위를 가져다 주었다. 작용과 반작용,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있다. 작용이란 생각이며 잠재의식의 반응이 그 반작용이다. 그의 아내는 가정을 버리고 이혼을 청구하였지만 이거야말로 그가 두려워하고 또한 그렇게 되리라 믿고 있었던 것이다. 이혼은 마음속에서 시작한다. 이혼이란 처음에는 마음속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법률상의 절차는 그 뒤의 일이다. 지금 예로 든 젊은 부부는 분만과 의구심과 의혹과 분노로 가득 찼었다. 이러한 태도는 전체를 약화시키고 소모시키고 쇠약하게 만든다. 그들은 증오는 분리시키고 사랑은 결함시킨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마음을 잘못 써서 혼란과 비참함을 초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두 사람은 나의 권고로 다시 결합하여 기도요법을 실험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하여 사랑과 평화와 선의를 나누어 주기 시작하였다. 상호 간의 조화와 건강과 평화와 사랑을 주고받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번갈아 가면서 밤마다 시편을 읽기로 했다. 그들의 결혼은 날이 갈수록 아름다워지고 있다. 어떤 아내가 바가지를 긁는가? 아내가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많은 경우 그녀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그것은 애정에 대한 갈망이다. 여러분의 아내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감사하도록 해야 한다. 자신의 많은 장점을 모두 칭찬받고 싶고 남편을 자기의 틀에 맞추고 싶어서 잔소리를 하는 타입의 여성도 있다. 이것은 남성에게 소박당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부부는 넉마주의는 아니다. 즉 언제나 서로의 사소한 결점이나 잘못을 찾고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서로의 적극적인 면, 훌륭한 장점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서로 칭찬하도록 해야 한다. 불쾌한 남편이란 어떤 사람인가? 아내가 말하는 것에 대하여 남편이 불쾌해하거나 우울하게 된다면 심리학적으로 말해서 그는 간음을 범하고 있게 된다. 간음의 의미는 우상숭배이다. 즉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그것을 정신적으로 일체화하는 것을 뜻한다. 만일 남편이 은근히 아내에게 화를 내고 적의를 품는다면 그는 부정하다. 그는 평생 아내를 사랑하고 귀여워하고 존중한다는 결혼 서약에 충실하지 않는 것이 된다.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을 뿐 아니라 날카로운 말을 하지도 않고 분노를 진정한 다음 자상한 친절을 베풀고 정중하게 될 수도 있다. 그는 가끔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다. 칭찬해 주거나 정신적으로 노력함으로써 반감을 갖는 습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그는 아내뿐만이 아니라 사업상의 동료와도 원만히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조화를 이룬 상태를 가정한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평화와 조화를 발견할 것이다. 커다란 실수를 범했을 때 남편과 아내 사이의 문제를 이웃이나 친척과 상의하는 것은 커다란 잘못이다.
예를 들면 아내가 이웃에 사는 다른 주부에게 조는 나한테 돈을 조금도 주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에 대한 처사도 너무 심해요. 게다가 곤드레가 되게 취해서 나한테 추태를 부리거나 모욕을 주기도 한다오 라고 말했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되면 그 아내는 이웃이나 친척들 사이에서 자기의 남편에 대한 평가를 깎아내리고 그를 하찮게 만들고 있는 것이 된다. 그는 벌써 그러한 사람들로부터는 이상적인 남편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 남편과 아내의 문제는 전문가인 카운슬러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결혼 생활을 얕보게 할 필요가 어디에 있을까? 더욱 나쁜 것은 서로 남편의 결점을 말하거나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내부에 실제로 그러한 상태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런 것을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하고 있는 것은 대체 누군가? 바로 여러분이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인 것이다. 친척들은 대개가 여러분에게 적절하지 않는 충고를 준다. 그것은 역성을 들게 마련이므로 보통 편견이나 선입관에 치우쳐지기 쉬운 말이다. 조화와 법칙인 황금률을 깨는 충고는 모두 좋지도 건전하지도 않다. 어떤 내외간이라도 같은 지붕 밑에 살고 있으면 기질이 서로 다른 데에서 오는 충돌이나 상처받고 긴장되는 시기는 있게 마련이다. 여러분은 이 점을 잊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의 불행한 면을 결코 친구들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자기들의 싸움은 자기들만의 것으로 제쳐놓도록 한다. 여러분의 반려를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아내의 버릇을 고치려고 생각하지 말라. 남편은 아내를 자기의 재판이라도 되는 것처럼 다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점에서 서툴게 그녀의 버릇을 고쳐주려고 하더라도 그녀의 성질이란 또 다른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어리석기만 하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혼으로 발전된다. 아내의 버릇을 고쳐주려고 하는 시도는 아내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파괴하여 내외간의 정의에 치명적인 반항심이나 적개심을 가지게 한다. 물론 적응이라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보고 자기의 성격이나 행동을 조사하여 보면 너무나도 결점이 많아서 인생을 두고도 다 세지 못할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아내의 버릇을 고쳐주자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분쟁과 이혼 소송을 원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여러분은 비참함을 찾고 있는 것이다. 자기 버릇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자기뿐이라는 사실을 배우는 데에 많은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기도로 해결하라. 첫째 단계. 작은 실망에서 일어나는 노여움을 쌓아두었다가 다음 날까지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 아무리 심한 말다툼을 벌였더라도 밤에 잠자기 전까지는 서로 용서해야 한다. 아침에 잠이 깨면 곧 무한한 지성이 여러분을 지도한다고 믿도록 한다. 평화나 조화나 사랑의 생각을 자기의 반려나 모든 가족이나 전 세계에 정성껏 보내준다. 둘째 단계. 아침 식사를 할 때 기도한다. 훌륭한 음식, 여러분의 풍부함, 그리고 자기가 받고 있는 모든 혜택에 대하여 감사해야 한다. 식탁에서 하는 대화에는 문제가 되는 것, 걱정거리, 논쟁 등이 절대로 포함되지 않도록 하자. 이와 같은 일은 저녁 식사를 할 때도 적용된다. 서로가 자기의 반려를 향하여 나는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당신에 대하여 사랑과 선의를 바칩니다. 라고 말하도록 한다. 셋째 단계. 남편과 아내는 밤마다 서로 기도하여야 한다. 자기의 반려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감사와 애정을 표시하고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잔소리를 하지 말고 감사와 선의를 가지고 생각해 주어야 한다. 잠들기 전에 시편 제23편, 27편, 91장, 히브리서 제11장, 고린도전서 제13장, 그 밖에 위대한 성서의 말씀을 읽도록 한다. 이러한 진리를 실천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해가 갈수록 더욱 축복을 받게 된다. 자기의 행위를 반성하라. 1. 무지한 정신적인 법칙이 모든 불행한 결혼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과학적으로 함께 기도함으로써 함께 사는 것이다. 2. 이혼 예방에 가장 좋은 시기는 결혼 전이다. 올바른 기도 방법을 알면 알맞은 결혼 상대를 자기에게 끌어들인다. 3. 결혼이란 사랑에 의하여 결합된 남녀의 화합이다. 두 사람의 심장은 한 사람처럼 고동치고 두 사람은 전진하고 향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 4. 결혼하면 행복이 절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나 인생의 정신적인 가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함으로써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부부는 서로의 행복과 기쁨에 공헌할 수 있다. 5. 여러분은 남녀가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자기가 존경하는 성질이나 장점에 대하여 묵상함으로써 적합한 상대를 끌어당길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두 사람을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끌어당긴다. 6. 여러분은 자기의 반려가 가져주기 바라는 것의 정신적인 대응물을 자기의 심성 가운데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여러분이 평생의 반려로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애정 있는 사람을 끌어당기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도 정직하고 성실하고 애정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7. 잘못된 결혼을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 만일 여러분이 자기가 이상으로 하는 타입의 남자나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고 진실로 믿는다면 여러분이 믿는 바대로 된다.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일을 진실로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의 이상적인 반려를 지금 정신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한다. 8.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반려에게 어떻게, 왜, 어디서 만나는가와 같은 일에 대하여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잠재의식의 지혜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그것은 방법을 알고 있으므로 당신 스스로가 노력할 필요가 없다. 9. 자기의 반려에 대하여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원한과 악이나 적의를 품는다면 그것은 정신적으로 이혼한 것이 된다. 여러분은 정신적으로 말해서 마음이라는 침대에서 잘못과 함께 잠자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평생을 두고 그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는 결혼의 맹세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 10. 자기의 반려에게 의구심을 뿜어서는 안 된다. 사랑과 평화와 조화와 선의를 바치면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해가 갈수록 보다 아름답고 보다 멋지게 될 것이다. 11. 서로 사랑과 평화와 선의를 바쳐야 한다. 이 진동은 잠재의식에 수신되어 상호간의 신뢰, 애정, 존경을 낳는다. 12. 바가지를 긁는 아내란 자기에게만 시선을 집중하고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애정을 갈망하고 있다. 그녀의 많은 아름다운 점을 칭찬하여 준다. 그녀를 사랑하고 또한 감사하고 있음을 보이도록 한다. 13. 아내를 사랑하는 남성은 말이나 태도나 행동에 있어서도 애정이 없는 일이나 불친절한 일은 일체 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이란 사랑을 낳는 것이다. 14.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를 빼려고 목수한테 가는 사람은 없다. 남편과 아내의 내외간의 문제는 친척이나 친구들과 상의해서는 안 된다. 상담을 하려면 전문가에게 가야 한다. 15. 아내 또는 남편을 자기 나름대로 버릇을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시도는 어리석기만 하다. 그리고 상대방의 자부심이나 자존심을 파괴하기 쉽다. 게다가 이것은 반항심을 낳고 내외간의 애정에 치명적인 것이 된다. 상대방을 자기의 재판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16. 함께 기도하면 함께 머무르게 된다. 과학적인 기도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한다. 여러분의 아내를 당연히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마음속의 그림으로 그리도록 한다. 여러분의 남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즉 튼튼하고 힘있고 다정하고 조화를 이룬 친절한 사람으로서 인정해야 한다. 그 마음의 그림을 항상 지니도록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조화와 평화의 천국에서 이루어진 결혼 생활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